네,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의 중요한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실기론, 예, 말도 많고 항상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더본코리아 이번 주 핵심 일정,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뭐 G20 회의, 그다음에 IMF 연차 총회 이런 거 매년 갑니다만. 매년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특파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 아침자 신문에 기사화도 좀 됐습니다만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이슈가 좀 있었죠. 통상적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오는 질문보다 조금 날선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3분기 GDP가 한은의 8월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0.5% 예상했는데. 정도 상승 예상했다가 분기 기준으로 0.1% 나오면서 지금 예측력이 맞냐, 한은이 경제를 바로 보고 있는 거 맞냐, 그리고 한은이 경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통화 정책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 우리가 늦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 조금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비판 섞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방어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현지 시간 25일에 있었고 공개가 조금 오늘자 조간에 나오고 뭐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기별 자료, 그러니까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된 GDP 관련해서는 분기별 자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료 대비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연간 성장률 자체는 한은이 원래 봤던 2.3%, 2.4% 전년 대비 차이 안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차이 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수출이랑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수출이 좋지 않고 내수가 조금 좋았다, 생각보단 좋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면서 이 수입이 수출의 증가량을 좀 잡아먹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순수출 증가액은 줄어들 수 있겠죠. 내수는 내수는 생각보다 많이 늘고 수출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면 이 감소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런 숫자의 감소가 나타난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갑자기 급전직하 약해진 것은 아니고 성장성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말에 금리가 인하될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봐서는 11월에 금리는 한번 인하하지 않고 쉬어갈 가능성, 인하를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랑 그 부동산 PF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에 어려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 올렸다면 사실은 더 큰 고통이다. 아마 뉴스 댓글들을 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금 달러가 강할 때는 금리 함부로 못 내린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성장률 추이가 통화 정책에 주는 영향은 오히려 크지 않을 거고 뭐 봐야 되냐면 환율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달러 원 환율이 80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금리 결정 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미국의 대선 이후에도 강달러가 유지될지를 주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예, 거의 뭐 원달러 환율 1,300원 뭐 밑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어느덧 지금 1,400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토요일 새벽 2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389.2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환율이 좀 불안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성장 전망치 뭐 당초 예상했던 거 2.4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그럼 4분기에 뭐 지금 우리 성장률 1% 초중반 정도 예상을 다시 한다라는 얘기가 기저 나요.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전분기 대비니까 기저 효과를 바라보고 4분기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 총재 발언들이 끼치는 영향,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발언만 놓고 보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시 환경, 미국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11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를 조금 낮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이번 주에도 조금 견조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역시 달러는 미국 경제가 강할 때 강해지죠. 그러나 대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낮추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쉽지 않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 성장률보다는 달러 어떻게 될지가 지금 우리나라 거시경제 그리고 관련해서 회사채 조달에도 관계되는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미국 대선이 바로 다음 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 다가와 11월 버렸네요. 5일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지금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돼 오고 있는 이슈인데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유럽에서 합병 승인이 날 가능성이 지금 나온다면서요. 지금 2곳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이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EC에서 승인을 해주냐,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 DOJ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이 두 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 매체 통해 전달하고 있는 얘기들 보면은 아마 다음 주 혹은 11월 초에 이 유럽의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법무부 심사도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무부 심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제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계획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시각들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 주가도 뭐 지지부진하고요. 최근 들어 조금 반짝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뭐 적자도 나고 특히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부채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 마일리지 부채도 많고 그렇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슈가 나오면 보통 아시아나와 관련주 주가들이 조금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흐름이 오늘 장에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결국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인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마일리지 부채 그리고 우리 고객들 입장에선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이 과연 될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 하나 있을 것이고요. 1대1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 마일리지 쇼업을 보면은 각사의 환율처럼 이 통합 비율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아시아나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잡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좀 기대 덜 심리를 주려고 조금 하겠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요.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이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른 저가 항공사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티웨이도 그렇고요. 에어인천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들을 가져가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장사 가운데 티웨이나 뭐 이런 곳들 그리고 상장하지 않은 곳 중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해서 12월에 이런 인수 작업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로 좋았던 시절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LCC한테는 이것이 아주 좋은 호재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TA 항공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분쟁도 있어가지고 요즘 주가가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백종원 대표 보면은 운이 따르는 인물인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상장 앞두고 이런 회사들이 올 때는 잡음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갑질 문제가 부상을 하나 싶었었는데 상장을 앞두고는 흑백요리사가 떠버려서 이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 공모가도요. 희망밴드 상단을 그냥 확 넘어서 버린 34,000원으로 됐습니다. 이 회사가 이 가맹사업으로 많이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 보면은 4,160억 원, 전년 대비 4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0.6% 하락한 255억 원이었는데 매출의 대부분이 뭐 백다방, 커피 매장이라든가 홍콩 방점 이런 이제 가맹 사업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PBR 평가는 대상이라든가 그 풀먼푸드 이런 곳들 그러니까 유통업 쪽으로 PER 설정을 받아놨거든요. 이 가맹 사업들의 이제 재료들 공급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봐서 상대적인 고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백종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그 여러 가지
원래는 백종원 CEO,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CEO가 한편으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걱정이 증권가에 있었는데 최근 상황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권가에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을 하면서 이 회사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이제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사실 냉정하게 봐서 요식업의 상장 기업을 보면요. 상장 폐지된 곳도 많고요. 지금 교촌치킨 정도 살아있을 것인데 공모가보다 낮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식업 그렇죠. 네, 성장 업종은 아니죠. 요식업의 상장 기업을 투자할 때는 아마 좀 단기적인 공모주 청약의 관점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다보다는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증권가에서는 더 많았다는 점도 같이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미국의 3배나 되는데 여기 요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상장을 앞두고 근데 이게 공모가 너무 높은데 항상 이런 관행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좀 없어지는 듯 했다가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의 묻지마 투자라고 본다기보다는 인기가 그만큼 많았다. 최근에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 때가 참 좋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더본코리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 구주 매출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다 신주로 모집하는 것도, 예, 백종원 대표 욕심이 조금 없으신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핵심 일정 챙겨봐야 되겠죠? 네.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있습니다. 이 세수펑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가면 결국 상법 개정이라든가 정부의 재정정책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것들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높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정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의 큰 테마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빅테크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도 나옵니다. 월요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실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30일 보면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았죠. 반도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 실적도 이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 30일 장 전으로 구글과 AMD 실적이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30일 저녁에는 3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되는데 역시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월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지금의 중론입니다. 이걸 바꿨을 때는 충격이 오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 같은 날 유료존의 3분기 GDP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 목요일에는 네이버 실적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9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들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장 끝나고 나올 미국의 9월 PC의 물가입니다. 사실 지금은 전부 다 좀 인플레가 좀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더해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봐야 될 게 이날 나올 중국의 10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이 부분들도 우리나라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실적 같은 미국의 빅테크 M7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실적 줄줄이 다 나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